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어젯밤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역대 최대로 기록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퇴 수습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검찰이 이르면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 교수님, 네. 당초 20일쯤에 전후로 해서 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게 어젯밤 촛불 시위 이후에 검찰이 바로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 촛불 시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촛불 시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 일정이 있고 최순실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이 1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순실 씨 구속하기 전에 최순실 씨와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여러 명이 지금 진술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론 뭐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지만 대통령이 또 여기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본인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최순실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조사가 선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대통령 검찰 조사 뭐 형식이나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방금 장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차은택 씨 이런 그 사전 조사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독대를 했던 대기업 이제 수장들하고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전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사실 어제 어떤 그 민심, 성남 민심이 사실상 이 속도를 수사의 속도를 좀 굉장히 빠르게 작동시킨 그런 측면이 있다. 어제 보면은 이제 뭐 100만이 넘는 그런 국민들이 어떤 민심이 굉장히 엄중하게 나타났고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에서 검찰이 이런 것들을 계속 늦추고 이 속도를 이렇게 천천히 했다가는 뭐 이 굉장히 이제 국민적 지탄에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속도를 좀 빠르게 지금 진척을 시키고 있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진상규명 아닙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첫 번째 과제라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즉 검찰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좀 준비돼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지금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두 분께서는 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고 혹시 필요하면 특검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찰 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금 말씀, 대통령의 지금 발언이 상당히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청와대 방문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조사 화요일 날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와대도 어제 사실은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 민심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장면에서 청와대도 이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부담감, 압박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불만이랄까 요구사항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시작점이다. 즉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 시작점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시작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뭔가 불투명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 큰 역풍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 정직하고 뚜렷하게 이 투명하게
수사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과거의 한국 정치를 보면 뭐 유신반대 투쟁이라든가 권위주의 정치 전두환 정권 때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검찰 조사를 하다가 뒤집힌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는 정말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팩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과거의 인권유린처럼 보이지 않고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찰권을 행사를 하되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퍼즐을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조급하게 부르는 그런 뭐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향후 민심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 또한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팩트에 맞게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사실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가 잘 되느냐가 또 특검하고 국정조사 연관이 이루어집니다. 네. 사실상 검찰 조사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상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사실은 지금의 어떤 검찰, 불신받는 검찰이 더 불신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을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김 교수님. 그런데 이 검찰에 앞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명확하게 이 대면 조사 원칙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상 뭐 조사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을 건립할 때 설립 자금을 이제 재벌들로부터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낼 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요. 특히나 안정범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시였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물어보지 않으면 대면상으로 과거같이 무슨 서면 조사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충분히 조사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생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 예컨대 청와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검찰에서 할 것이냐 제3의 장소에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제3의 장소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로가 부담감 없이 굉장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김 교수님께서 방금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 이 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이 장소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가서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팀장이 가리라고 봅니다. 수사팀장하고 담당 검사 두세 명이 같이 가서 저는 청와대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것이 서면 조사를 하면은 그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답변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시국에서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계되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퍼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라인에서 한 것보다도 오히려 사적인 영역에서 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기에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사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지금 워딩을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직접 가서 조사한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그에 더해서 이 네.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보통 검찰이 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힐 때는 이 해석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사에 따라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현재 같은 경우에 박 대통령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참고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헌법상의 권리주의 헌법상의 민형사상 형사소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퇴임 후에 이것이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혐의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통령에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임기 중에는 그 참고인 신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결국에 임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김 교수님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혐의를 확인하는 수준, 즉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또 지금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결국에는 재판에 가서 이들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법리 논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의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책임, 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지 뭐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이제 대통령이 현재의 심정을 봐서는 정말 모든 것을 저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18년 동안 지금 뭐 정치를 했고 그 전에도 청와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시민의 힘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아는 어떤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고 대통령 본인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검찰 조사에 저는 뭐 일말에 저는 기대를 상당히 걸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 대통령 조사 방침을 검찰이 밝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주말인 어제와 오늘 동안 이 재벌 총수들을 소환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라던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재벌 총수들에게 어떤 점을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거의 뭐 성역 없이 조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삼성의 가장 큰 회사인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사장들, 회장들 뭐 누구든 다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어떤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사실상 그런 출자를 즉 설립 자금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요구를 받았는지 그게 압박의 수준이었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출자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조사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이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르하고 네. K스포츠단에서 766억이 이미 대기업에서 출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놓고 지금 범죄 구성 요건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소추는 수 없지만 강압성이 있는지 또는 구체성이 있는지 또는 위법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범죄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에 대통령이 관여가 있었나 아니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문화융성 사업 관련해서 기업이 국가의 어떤 문화 정책에 포괄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인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압력이라고 해석하는 법학자도 있지만 그건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K스포츠, 미르 특정해서 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런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그걸 놓고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이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검찰에 불려온 것도 좀 주목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조 회장, 이 평창 조직위 위원장 사퇴, 경질 여부를 놓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좀 소환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직접적 관련 있는 사람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사의를 표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김종덕 전 장관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또 오더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 일련의 조양호 회장의 사퇴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힘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그런 조사가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김종덕 문체부 관련된 어떤 인사들에 대한 어떤 혐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들여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양호 회장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장 교수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스의 그룹을 추천을 했다가 스위스 그룹을 이제 최순실 씨가 추천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대림을 추천했다가 내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도 저는 뭐
제가 조양호 회장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뭐 그것은 뭐 정황상으로는 그것은 최순실의 압력이 뭐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큰데 그거는 또 검찰 조사를 하면 서로 또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찰이 이것을 특정화해서 범죄 사실로 입증을 하냐.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그래 최순실이 다 했을 거야. 그렇게 하지만 검찰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국민의 감정과 법의 어떤 정의, 실체적인 어떤 범죄 사실 이것과 있으면 괴리가 나면 이것을 또 국민들은 또 서로 이제 오해를 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검찰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검찰의 수사 특성상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맞게 이것을 파헤치냐. 그것은 검찰의 능력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어제 밤에 이 촛불 집회에 뭐 역대 최대로 기록되는 인파가 몰리지 않았습니까?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이제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청와대에서 결국 이 두 차례 사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이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르면 화요일 날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청와대의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수사 사실 국민적 어제도 이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진상 규명이거든요. 사실상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를 받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떤 진퇴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정 부분 수년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검찰 조사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택 예컨대 무슨 뭐 이선 후퇴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 탈당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상 검찰 조사 이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미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치국가에서 마지막은 사법적인 처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일단 예를 들어서 죄를 지면은 수갑을 차고 호송하고 구속되고 그런 사법적인 단죄를 받으면 그래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잊어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현상인데 어제의 그 촛불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고 우리가 만들어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적인 정신을 훼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촛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성적인 거죠. 국민들은 감성적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정치입니다. 이것을 제도권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은 감성적으로 이것을 접근한다면 이제 정치권은 이것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 해결 방안을 정치권에서 태타협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할 일도 있고 여당이 할 일이 있고 야당이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어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타오르는 이 열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정말 냉정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지금 실패를 받기, 특히나 이 대통령이 실패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온 겁니다. 어제 보면 뭐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결국에 민심은 굉장히 엄중했고요.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즉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그래서 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인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주권자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번 최순실 씨 사건 하나로만 이제 촉발된 것이 아니 지금까지 세월호부터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었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 나온 것이고 제가 어제 느낀 감정은 지금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어느 정치인도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초헌법적인 발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법적인 우리가 지금 쿠데타 상황이라든가 혁명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두 번 일어서서 일단 사과를 했고 그리고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검찰 조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오히려 저는 뭐 일정 부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조사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이라든가 대통령의 정치적인 카드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침착하고 진지했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열망은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미래다. 지금 어제 뭐 트럼프 이제 그저 트럼프 당선되고 네.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뭐 이 일종의 이제 과격 시위가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말해서 뭐 한국의 지금 시위 형태, 집회 형태는 거의 비폭력 중심이고 굉장히 어떤 축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족들 뭐 기본적으로 어제 시청 앞은 뭐 예컨대 노조라든가 뭐 이런 집단들 그다음에 이 청계천 부근은 정당들 이 지금 뭐 세종대왕 이 동상 있는 데는 시민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나중에 가면 모든 이 정당이라든가 집단들이 소멸이 됩니다. 거의 시민들 밑에 묻혀가는.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데 거기서 무법지대라든가 뭐 어떤 뭐 이 폭력 사태라든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경복궁역 옆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부분도 사실 시위의 어떤 형태들이 문화가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나타나는 일정 부분의 어떤 부작용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위하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명의 어떤 의사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비폭력 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분노한 민심이 평화롭게 분출이 됐다. 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 네. 이 검찰이 조금 전에 이 조사 방침을 밝혀서 그렇지만 사실 그 직전에 이 청와대에서 어제 촛불 집회에 대한 공식적인 첫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 표현이 주목이 되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십니까? 국정 정상화는 대국민 담화에도 나온 거고 국정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정치적인 책임을 지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이 사태를 수습하고 혼란을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태를 수습하고 혼란을 정리할 의무는 본인이 대통령을 끝까지 현재의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거국 내각 야당의 책임 총리도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 이것이 무정부 상태로 가면 걷잡을 수가 없는 혼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 헌법적인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87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검찰 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또 나올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던 저는 하야라는 것은 정말로 큰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혼란 없이 정말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 이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해서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국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다고 보죠. 자, 국민들이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뭔가가 불충분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순실 사건이 발생되고 이후에 지금 뭔가가 수습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예컨대 진상규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뭐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번에 걸친 어떤 담화를 하고 사과를 했지만 실적으로 뭐가 진상이었고 뭐 알맹이 있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은 어떠한 담화를 뭐 3번, 4번 하건 사실은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수사에 이제 뭐 철저하게 충실히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일종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이지 국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 이제 하여튼 우리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은 대통령이 국민의 촛불 시위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야하라는 뜻 같은데 지금 하야해서 되겠습니까? 헌법 제 71조 보면 대통령이 거리나 사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나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정치권에서는 헌법적인 사항으로 대통령 탄핵을 해서 국회 통과를 시키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이 이 길을 가장 혼란 없이 그리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바른 해법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탄핵, 뭐 하야 이걸 먼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상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어떤 변화를 충족시켜주지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지금 거국 내각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야권하고의 어떤 뭐 대화라든가 뭐 뭔가 요청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이 사실상 청와대에서 총리를 임명을 하면서부터 모든 수순이 사실 어그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의 어떤 가지고 있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부터 갖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신뢰가 상당히 깨진 상황에서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견지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불신을 없애려면 먼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보다 소상하게 가이드라인을 내가 어떻게 간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신뢰가 하나하나 쌓이고 뭔가 이제 국민들도 하나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들이 무작정 이렇게 데모를 한다, 시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무모한 행동을 한다라고 평가하면 국민들의 어떤 의사가 사실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저는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헌법적인 규정이 다 있는데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대통령 국민이 뽑아준 권력인데 그럼 나 안 하고 그러면 거국내각에서 다 하시오. 그러면 법적인 절차는 이것도 다 위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총리를 김명중 총리 임명했지만 그다음에 야당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급하니까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그러면 의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내가 임명해서 그 사람과 같이 내치를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또 그건 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0일 내에 바로 이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야당은 그것도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된 권력이지만 법적인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가이드라인, 이선후퇴, 헌법이 없는 얘기를 지금 뭐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이 법적인 질서가 살아있는 건지 물론 국민들의 그런 준엄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7년 체제를 만든 것은 국민들이 수많은 피를 흘려서 만든 헌법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유지할 때까지는 일단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잘못했고 여당이 잘못했다면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에 맞춰서 제시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자, 민주주의의 시작은 절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절차가 사실상 청와대에서 깨진 거 아닙니까? 권력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장면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잡자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헌법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데 헌법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 총리 이런 영역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지금 5%의 지지율
거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이 운영되겠느냐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방패막이로 삼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국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것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어떤 본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5% 여론조사 5%면 대통령이 해야 되면 헌법은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헌법적인 질서가 아니죠. 그러면 탄핵을 해야 되죠. 네, 제가 두 분께 공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지금 중요한 점은 이 분노한 민심, 그러니까 지금 100만이 넘는 민심이 촛불을 들고 나왔고 결국 이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촛불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분노한 민심이 수그러들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 장 교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수습책을 내놔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난번 대국민 담화할 때 대통령은 국정은 계속 가야 된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저는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책임 총리 취지로 책임 총리는 아니지만 책임 총리 취지로 정치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분과 같이 뭐 내각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거국 내각 구성이라든가 대통령 탈당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탈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야하는 것인데 뭐 하야는 지금 뭐 지난번 대국민 선언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국 내각도 아니지만 야당이 총리를 추천해서 하면 그분한테 내각 조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제지만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겠다. 그런 취지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내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요. 국제적으로도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거의 힘이 없는, 즉 신뢰가 없는 힘이라는 것이 국민에서 나옵니다. 근데 국민이 힘을 넣어주지 않는 권력이 실질적으로 1년 4개월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여기 현실적인 어떤 문제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려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선 후퇴를 명백히 하고 거의 모든 권한을, 실질적인 권한을 거국 내각, 비상 거국 내각에 위임을 하고 이 비상 거국 내각이 한정된 시간, 사실은 이 비상 거국 내각도 남은 1년 4개월을 다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거국 내각도 국민이 준 권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또 하나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상 과도 내각, 일정 부분 이제 과도 내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과도 내각은 사실상 한 6개월 또는 8개월 정도만 하고 그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임무, 그리고 뭐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헌을 하는 임무, 굉장히 국한된 임무를 갖고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만 해야만 한다. 왜 그걸 해야만 하냐면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이 정국은 가시성 제로입니다. 예측성도 없고 불안정성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나마 야권이라든가 뭐 여권 일부라든가 지금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잠정적으로든 안정적인 어떤 국가 운영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담보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지금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사고하고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구속되고 측근들이 여기는 이제 특근이 없으니까 최순실이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농단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헌 지난번에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지금 개헌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개헌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든지 아니면 저는 뭐 대통령제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 그래서 내각제로 오히려 바꾸면 뭐 그러면 국회의원 총선을 뭐 임기 단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할 가능성은 없을 텐데 개헌과 동시에 임기 단축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